이상 중년층에 보시면 오히려 재수술의 상담이 훨씬 많고 수술도 많으세요. 필러가 아닌 다른 문제? 흔히 이제 환자분들 이런 말이 되네. 이제 자가늑을 쓰느냐 기증늑을 쓰느냐에 있어서 아무래도 뭐 30대 후반 또는 안녕하세요. 뷰티 성형외과 이승우 원장입니다. 흔히 이제 중년층의 수술을 생각해 보면 눈이 처지고 해서 상안검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리프팅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코 성형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되게 이제 중년층, 뭐 40대 이상의 중년층 환자분들의 특징은 약간 이제 코 성형하면 부끄러워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뭐 이 나이에 무슨 내가 코 성형을 해, 코를 높여,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남들이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의식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중년층의 코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층이 첫 코 수술 상담을 하러 오시는데 대개는 이제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결정장애 계속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좀 포기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결심을 하시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제 환자분 중에서는 60이 넘으셨는데 평생 동안 이제 코가 그러면 이제 다치시고 많이 휘었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계속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큰 맘 먹고 오셔서 수술을 하신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좀 결정장애 때문에 고민을 하시다 결국 못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기능적으로 불편하신 경우 아니면 이제 다치신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코 성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0 이상 중년층에 보시면 오히려 재수술의 상담이 훨씬 많고 수술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수술을 하셨던 분들이 모양적인 불만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뭐 구축이 왔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환자분들이 코 성형하면 되게 간단한 수술 방법으로 수술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뭐 흔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뭐 실리콘 넣고 코끝에 귀여운 걸 얹고 이런 방법을 가장 많이 선호했는데 이 수술의 단점은 일단 코가 좀 들려 보이고 콧대만 여기 시작점만 너무 높고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워서 이제 오시는 경우 아니면 이제 L자 실리콘 그래서 예전에는 코끝 성형을 그냥 거의 안 하고 L자 실리콘만 딱 넣은 경우 그분도 마찬가지로 들리거나 아니면 휘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경우 아니면 이제 좀 염증이 생기셨는데 그냥 모르고 참고 그냥 해서 이제 코가 많이 짧아져 오시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수술적인 방법 이전에 이제 한계점이 있었던 거고 요즘에는 이제 되게 코 성형하면 코끝을 비중격 연골이나 어떤 늑연골 이런 걸 사용해서 연장하는 비중격 연장 수술 방법에 콧대는 자가조직이나 실리콘을 쓰고 하는데 이전에는 이제 다른 뭐 인공뼈, 인공연골 이런 걸 쓰셨던 분들 아니면 이제 기연골로 뭔가를 많이 콧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꼭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어떤 코 재수술을 하는 경우 모양의 불만족보다 이제 어떤 유행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라인 뭐 예전에는 반버선이라든지 버선코 이런 게 좀 유행을 했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콧등 자체 거의 스트레이트한 라인을 많이 선호하세요. 근다고 뭐 남자처럼 직선은 아니어도 제가 말한 직선에 가까운 직반 라인 이런 라인을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중년 여성분들도 당연히 훨씬 더 세련돼 보이고 자연스러우니까 그런 거를 선호하시고 이제 재수술을 오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 여성분들 상담을 해보면 오시는 분 중에 이물질을 쉽게 말해서 필러가 아닌 다른 물질 흔히 이제 환자분들 이런 말이 되나 야매로 병원이 아닌 곳에서 함부로 조금 젊었을 때 그냥 주변에 어떤 권유회에서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코도 되게 많이 맞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모양이 너무 누가 봐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코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모양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중년층 분들은 일단 인상이 세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상이 확 바뀌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확 바뀌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도 없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장점인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나 이런 거를 확 바꾸지 않으면서 좀 더 이렇게 살짝 세련된 그런 느낌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라인 상담할 때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코끝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높이에 있어서도 너무 과도한 것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운 거, 동글동글한 이런 라인을 환자분들이 이제 되게 중년 여성분들이 선호하세요. 방법적인 차이는 크게는 없어요. 피부적인 차이, 이런 개개인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차이는 뭐 중년생들이 좀 탄력이 떨어지고 잘 안 늘어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도 다 개인이 갖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과 뭐 중년 차이가 크게 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수술 방법도 거의 같고 그렇지만 이제 자가늑을 쓰느냐 기증늑을 쓰느냐에 있어서 아무래도 뭐 30대 후반 또는 조금 자가늑연골의 어떤 석회화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증늑연골을 좀 더 추천드리는 편이죠. 물론 본인이 자가늑
쪽으로 꼭 원하신다면 당연히 검사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코성형은 몇 살까지라는 건 없죠. 그럼 뭐 다른 수술은 몇 살까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웃긴가? 근데 없죠. 제가 하신 분들 70 넘으신 분도 하신 경우도 있어요. 물론 본인의 어떤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하셔야 돼요. 성형수술만의 모든 수술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거로 저희가 체크를 하잖아요. 수전 검사도 하고 기저질환 체크하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해당 사항이 없고 건강하신 분들, 요즘에는 워낙 뭐 환자분들이 건강하시고 우리가 뭐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만 관리를 잘 하신다면 꼭 나이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마취가 되느냐 안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거고, 뭐 당뇨나 이런 거는 고혈압은 조절을 잘 하신다면 크게 조심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저희가 다 꼼꼼히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체크하고 만약에 어떤 내과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다른 과의 협진을 통해서 수술이 가능하다 이런 걸 이제 컨펌 받고 최대한 안전하게 수술을 하죠. 오늘은 중년층의 코성형에 대해서 뭐 첫 수술, 재수술,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부분과 중년층 코성형의 특정점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코성형을 하면서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는데 좀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수술하신 분 70이 넘으신 분인데 따님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따님이. 왜냐면 그 할머니 분이 이제 코성형을 20대 때 했는데 잘못해서 염증이 생겨서 바로 보형물을 빼고 했는데 이제 구축이 온 거죠. 근데 이제 평생 동안 구축으로 이제 코가 짧은 코로, 엄청 짧은 코로 오셨는데 따님이 생일 선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러 오셨는데, 수술을 하시고 너무 만족해 하시면서 평생 자기 어떤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거를 보고 좀 저도 좀 마음이 짠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 중년층의 코성형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도 상담할 때 항상 조심스러운 거는 환자분들이 야, 이 나이에 무슨 내가 코성형을 해?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되게 이제 약간 부끄러워하시고 다른 사람들 눈, 이목 이런 걸 되게 신경 쓰시는데, 내가 했는데 주변에 너무 티나는 거 아니면 이상해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인상이 바뀔까봐. 일단은 병원 애원하셔서 뭐 혼자 이렇게 이거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용기를 내서 병원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정확한 진단에 수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뷰티 성형외과 이승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